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9월 8일 오후 7시입니다. 요사이 윤석열 대통령이 홍보를 잘 못한다고 비판을 많이 합니다. 잘한 것이 많은데 홍보를 잘 못해가지고 지지율이 지금 20%대다, 홍보를 잘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홍보가 뭐겠습니까? 간단하면 자기 자랑입니다. 자기 자랑을 어떻게 하면은 아주 스마트하게 해가지고 거기에 박수를 보내는 사람을 많이 만드는 것이 그게 홍보입니다. 근데 홍보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그건 선동입니다. 하나는 진실을 전하는 겁니다. 그것은 선전입니다. 우리는 홍보나 선전을 해야지 선동하면은 안 됩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유교 문화권에서 오랫동안 살다가 보니까 자기 자랑을 하는 것을 좀 멋쩍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겸손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좌익은 완전히 반대입니다. 좌익은 상대가 잘한 것은 깎아내리고 자기가 잘못한 것은 잘한 것으로 둔갑시키는데 도사입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그렇게 선동을 해야 국민들을 속여야, 그리고 선동으로 상대방을 분열시켜야 정권을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권을 잡기 위해서 선동을 하니까 얼마나 집요하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이 우파적, 보수적 성향을 가진 분들은 그렇게 하는 것을 아주 좀 비열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좌파와 싸우기 위해서는 우리도 선전하고 홍보하고 무엇보다도 자기 자랑을 많이 해야 합니다. 이제는 대한민국 국민은 대한민국 자랑을 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잘된 것을 키워야 합니다. 그렇다고 못한 것을 무시하라는 게 아닙니다. 못한 것은 못한 것대로 설명을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이 발전해 왔으니까 잘된 방향 쪽으로 설명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예컨대 대한민국이 지난 74년 동안 이렇게 발전하는데 공을 세운 분들을 자랑해야 된다 이겁니다. 이승만도 자랑하고 박정희도 자랑하고 그 자랑할 게 많지 않습니까? 전두환, 노태우 욕하는 사람이 많지만 두 사람을 자랑할 것 또한 많습니다. 서울올림픽을 성공시킨 사람이 전두환, 노태우 두 사람 아닙니까? 자랑할 인물, 자랑할 사건, 이럴 때는 역사 해석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가장 크게 자랑할 게 있다면은 한국에서 물론 경제 발전도 있지만은 세계사적 의미에서는 두 가지가 자랑스럽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첫째는 6.25 남침을 당했을 때 우리가 항복하지 않고 끝까지 버텨가지고 우리만 산 것이 아니라 자유세계 전체를 살린 것. 그리고 서울올림픽을 유치를 해가지고 당시에 긴장 완화, 냉전 종식 쪽으로 가고 있던 그 천하대세에 아주 결정타를 먹여가지고 동구 공산권이 무너지도록 한 기폭제가 된 거. 요 두 개입니다. 6.25로 공산주의의 침략을 막고 서울올림픽으로 그 공산주의를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6.25로 대한민국은 자유의 방파제가 되고 서울올림픽으로 자유의 파도가 돼가지고 동구 공산권과 소련을 해체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걸 자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몇 달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나토 회의에 초대되어서 참석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토에 가면은 이런 식으로 자랑을 하라고 제가 동영상을 하나 만들어 놓은 거 있으니까 그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홍보합시다. 우리를 자랑합시다. 대한민국 국민을 자랑합시다. 국가를 자랑합시다. 우리의 현대사를 자랑합시다. 감사합니다. 오늘날의 나토는 세계 최강의 동맹체제입니다. 30개 나라가 동맹국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 30개 나라의 군사비를 다 합치면은 세계 군사비의 57%나 됩니다. 병력은 350만 병력에 세계 군사비의
반 이상을 차지하는 막강한 동맹 체제입니다. 여기에 미국, 영국, 프랑스 세 핵무장 국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토는 사실은 한국 전쟁이 없었으면 이렇게 강한 군사 동맹체로 발전하지 못했습니다. 나토 역사를 말씀드린다면 1949년 4월에 출범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 나토가 그냥 협의체 비슷하고 좀 이 핵심이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소련의 위협에 대한 동맹체제로 출범을 하기는 했는데 유럽 여러 나라가 2차 세계대전의 피해가 워낙 극심하다 보니까 아직 위기의식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950년 6월 25일 김일성의 남침이 있었습니다. 트루만 대통령은 김일성의 남침 그 배후에는 스탈린이 있다. 스탈린의 국제 공산주의 팽창 전략이 지금 시행 단계에 들어갔다 해서 즉각적으로 미군 파병 유엔군 구성을 결심합니다. 당시에는 한미동맹이 없었습니다. 동맹국도 아닌 한국을 지원하기 위해서 미군 유엔군 합쳐서 200연인원으로 200만 명이 참전했습니다. 그중에 약 6만 명이 전사를 했습니다. 이런 전쟁을 치르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유럽 국가들도 소련의 침공에 대비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분위기가 조성되었습니다. 그래서 느슨하던 나토가 아주 긴장하게 되면서 본격적인 군사 동맹 체제를 갖추게 됩니다. 어떻게 달라지느냐 하면은 1950년, 51년, 52년에 걸쳐서 중요한 일이 벌어집니다. 즉 나토의 군사 지휘 체제를 만듭니다. SHAPE라고 불리는데 Supreme Headquarters Allied Powers Europe, 유럽 주둔 나토군 사령부를 구성을 합니다. 최고사령부죠. 이게 1951년입니다. 동시에 동맹국과의 공동작전을 위해서 무기를 표준화한다든지 군사훈련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미군 주둔을 합법화한다든지 하는 조치가 벌어지고 1952년에는 나토의 사무총장 제도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와 터키가 가입합니다. 그리스와 터키가 그때 공산당 게릴라들의 도전을 받고 있었습니다. 중요한 게 또 하나 있습니다. 서독이 재무장을 하게 됩니다. 한국전이 일어나니까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도 우선은 소련의 침공을 막아야 한다. 그러려면은 강력한 군사적 전통을 갖고 있는 서독을 재무장시켜야 한다. 그때까지만 해도 서독을 아주 농업국가로 만들어가지고 다시는 세계대전 일으키지 못하도록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 전략이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서독이 재무장하면서 1955년에는 나토에 가입하게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나토가 아주 근사한 군사 동맹체제로 발전하게 되는데 그 계기가 바로 한국전이었습니다. 우리가 남침받았지만은 이승만 국군 중심으로 전 국민들이 결사항전하고 미국 유엔군이 도와주고 이것이 유럽에 큰 변화를 몰고 와서 오늘의 세계 최강의 군사 동맹체제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걸 윤석열 대통령이 알아야 합니다. 연설할 때도 그리고 정상과 대화를 할 때도 이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어떻겠습니까? 한국과 윤석열 대통령을 보는 눈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한국전은
동족 상잔의 전쟁도 아니고 무승부도 아닙니다. 한국 전쟁은 세계적으로는 이미 이긴 전쟁이고 우리나라로서는 아직 자유통일을 못했으니까 결론은 못 냈지만은 이기고 있는 전쟁입니다. 6.25로 해서 결국 소련 공산제국이 무너지게 됩니다. 6.25로 해서 자유진영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윤석열 대통령은 알아야 하고 이걸 대화 속에서 녹여서 이야기를 할 때 제대로 된 대접을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첫째, 6.25로 해서 대만이 살았습니다. 두 번째, 6.25로 해서 일본이 경제 부흥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서독이 재무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나토가 군사 동맹체로 강화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미국이 본격적인 군비 강화를 합니다. 군사비를 6.25 전쟁 3년 기간 중에 4배로 늘립니다. 소련을 겨냥해서 군사비 경쟁을 하게 되니까 결국 경제가 약하던 소련이 그 40년 뒤에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즉 자유세계가 냉전에서 승리할 수 있는 시작이 바로 6.25 남침을 당하고도 우리가 좌절하지 않고 항복하지 않고 끝까지 버틴 덕분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세계 여러 나라로부터 도움을 받아서 살아났지만은 또한 우리도 자유세계를 위해서 보답을 했다 이겁니다. 우리도 그걸 이미 세계의 학자들이 세계 사람들이 알아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사람만 이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요사이도 6.25 하면 동족 상잔이라든지 문제인식으로 내전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6.25는 이긴 전쟁이고 자유세계를 살린 전쟁이고 냉전에서 승리하도록 계기를 만든 한국인들의 위대한 노고였습니다. 사회동포를 위해서 한국인들이 한 일이 있다 이겁니다. 우리가 도움만 받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꼭 덧붙여야 됩니다. 냉전이 끝날 때 또 한 번 한국인들의 위대한 결기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서울올림픽입니다. 서울올림픽을 분단국가로서는 처음으로 개최를 하니까 북한이 그걸 막으려고 1983년 아웅산 테러를 일으켜가지고 전두환 대통령을 죽이려고 했다가 따라간 17명의 장차관급 엘리트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4년 뒤 1987년에는 김현희를 시켜서 대한항공기를 폭파시켜서 115명을 죽였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북한에 대해서 보복을 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에 대해서 보복을 하면은 이게 전쟁 상태로 가기 때문에 올림픽이 날아간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1987년 6월 대규모 민주화 시위가 있었지만은 계엄령을 선포하지 않았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은 계엄령 선포를 하면은 서울 올림픽 날아간다고 봤습니다. 참고 드디어 1988년 9월 17일 서울 올림픽이 잠실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걸 본 소련 동구 국가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서로 올림픽을 보이콧한다고 해가지고 1976년 몬트리올 올림픽 이후 처음으로 12년 만에 동서가 다 참여하는 올림픽이 열려서 이 스포츠 강국인 동구권 소련이 많이 참가하고 이게 텔레비전으로 중계가 되었습니다. 이 중계를 본 소련 사람, 동구권 사람이 깜짝 놀랐습니다. 전쟁으로 시달리고 독재로 시달렸다는 대한민국이 저렇게 발전했구나. 저렇게 근사한 올림픽을 할 수 있는 나라가 되었는데 우리는 이건 뭐냐? 우리가 옛날에는 한국보다 훨씬 잘 살았는데 지금은 한국이 완전히 선진국이 되었구나. 공산주의에 대한 이
비판 의식이 더욱더 높아졌습니다. 더구나 동구권 국가가 참여하는 과정에서 이 해빙 무드가 조성이 되었습니다. 다행히 당시에 소련의 서기장 고르바초프는 개방 정책을 펴고 있을 때입니다. 이것과 서울올림픽이 딱 맞물렸습니다. 그래서 서울올림픽이 1989년 바로 한 해 뒤입니다. 89년에 동구 공산권 국가가 차례로 민주화되고 무너지고 하는데 큰 영향을 주었다는 겁니다. 큰 영향을 주었다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동구를 여행을 하고 소련 사람 만나보면 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6.25로서 스탈린의 야욕을 한반도에서 저지하고 그 다음에 서울올림픽으로서 소련 공산제국의 멸망을 초래하도록 만든 한국 사람이 그 대표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담에서 자랑할 게 많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대한민국은 미국, UN 등 여러 나라의 도움을 받아서 공산 침략을 저지함으로써 자유세계의 방파제가 되고 그리고 서울올림픽을 통해서 자유의 물결을 동구 공산권 국가로 확산시킴으로써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공산제국 바르샤바 동맹체제가 무너지는데 역할을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도 나토에 도움을 드릴 테니까 나토도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근사하겠습니까? 역사라는 것은 그걸 잘 해석하고 잘 이용하면 크나큰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역사의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는 건데 지금 제가 말하는 식으로 6.25와 서울올림픽이 바로 공산제국을 무너뜨리고 자유세계를 구한 한국인들의 결정적 위협이었다라고 해석하는 사람 여러분들 보신 적 있습니까? 감사합니다.